있습니다. 축구대표팀이 안팎에서 이라크를 3대2로 꺾고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3연승을 이어갔습니다. 오세훈과 오현규, 신예들이 골을 터뜨리며 맹활약했습니다.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가 무력 충돌 위험을 키우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러시아는 한반도에 분쟁이 발생하면 북한에 군사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곳의 기초자치단체장과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재보궐선거 본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되고 당선자 윤곽은 밤늦게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여당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나눈 카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화는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입당 전 나눈 사적인 대화였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가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으며 적재물이 튕겨나가 반대편 차선에 차량 10대가 파손됐습니다. 대구 부산 고속도로에선 차량 8대가 연쇄 추돌하며 4명이 다쳤습니다. 우리나라와 모든 관계를 끊겠다던 북한이 남북 교류를 상징하던 경의선과 동해선의 남북 연결도로를 결국 폭파시켰습니다. 이제 우리와 북한을 잇는 육로는 사실상 모두 끊긴 상태인데요. 우리 군은 북한의 폭파 작업에 경고 사격으로 대응했습니다. 먼저 강재묵 기자입니다. 개성시 경계를 알리는 표지판 뒤로 북한군이 확인됩니다. 잠시 뒤 커다란 폭발과 함께 경의선 일대 북측도로가 폭파되자 이를 촬영하는 카메라가 흔들릴 정도로 큰 충격이 느껴집니다. 같은 시간 동해선 일대 남북 연결도로에서도 폭발과 함께 연기가 피어납니다. 북한군이 경의선과 동해선 일대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장면이 우리 군 감시 자산에 포착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낮 11시 59분과 12시 1분 북한군이 경의선과 동해선 일대 남북 연결도로를 각각 폭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폭파 지역은 경의선 구간 중 군사분계선 인접 70m 구역과 동해선 구간 중 40m 인접 부근입니다. MDL 인근에서 위협적인 폭파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피해는 없으며 공개된 영상을 보면 도로 잔해를 걷어내는 등 중장비를 투입한 추가 작업도 이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군은 K6 중기관총과 K4 고속유탄 발사기로 경의선과 동해선 부근에서 각 수십 발 대응 사격 발사에 나섰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폭파가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해 경고 메시지를 담아 대응 사격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경의선 동해선 폭파 작업으로 인해 남과 북을 연결하는 육로는 사실상 모든 곳이 끊기게 됐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시킨 북한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도발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서해 접경 지역에서 해안포를 개방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는 북한이 퇴행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강한 규탄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이어서 심가현 기자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에서 수시로 해안포를 개방하고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다양한 군사적인 선택지를 열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NLL 인근에서의 포사격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북한은 한국의 무인기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국경선 인근 포병부대의 사격 준비까지 지시한 상황. 접경 지역 연평도 주민들은 무력 충돌로 이어지지 않을까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던데. 정부는 북한의 경의선과 동해선 폭파가 명백한 남북 합의 위반이자 매우 비정상적 조치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퇴행적 행태를 반복하는 북한의 모습에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또 경의선과 동해선이 북한의 요청에 의해 1억 3천만 달러에 달하는 차관으로 건설됐고 상환 의무가 여전히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하자 미국 국무부가 충돌 위험을 키우는 행동을 멈추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북한이 침략당하면 개입하겠다면서 연일 북한을 옹호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도로 폭파는 미국 대선의 쟁점으로도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등 한반도 긴장 상황을 고조시키는 것과 관련해 미국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무력 충돌 위험을 키우는 어떠한 행동도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We have seen them continue to take steps that raise tensions, and we will continue to encourage them to take the opposite path, to reduce tensions and stop any actions that could increase the risk of conflict. 반면 러시아는 전혀 상반된 태도로 북한을 옹호했습니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한국의 행동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화살을 우리 쪽으로 돌렸습니다. 이어 북한이 침략을 당하면 북한에 군사 지원도 제공할 것이라며 북러 조약까지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도로 폭파는 미 대선 쟁점으로도 옮겨붙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한 사실을 소개하며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And by the way, today it was announced for those that he just blew up the railroad going into South Korea. That means South Korea is now cut off from Russia and China and various other places.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집권했으면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매년 13조 원가량을 받아냈을 것이라며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험난한 여정을 예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이렇게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북한을 확실하게 비호하면서 북러 간 밀착이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북한군 파병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북한이 러시아에 장병을 보냈고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북한군 일부는 집단 탈영했다는 주장도 현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진희 기자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에 이어 파병을 했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Була доповідь розвідок служби зовнішньої розвідки та ГУР щодо намірів росіян на осінь-зиму. Все доволі детально, фактично включення у війну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은 현지 매체에 최대 3,000명의 북한 군인이 훈련을 받은 뒤 무기를 보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북한군 대대는 쿠르스크 등 접경지 전선에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현지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가 벌써 탈영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쿠르스크 접경지에서 18명의 북한 군인이 집단 탈영했고 러시아군이 뒤쫓고 있지만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We cannot independently confirm those reports. That said, those reports are concerning to us.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의 물자가 오래돼 효용성에 의문을 갖고 있으며 러시아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위험한 작전에 투입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 긴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군과 정보당국 수뇌부를 모두 호출해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비슷한 북한판 NSC 회의를 사상 처음으로 개최한 건데요. 그만큼 무인기 사태를 예민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이 회의에선 향후 추가 도발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을 걸로 보입니다. 이 내용은 전정인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과 정보당국, 대남 공작기관의 수뇌부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이 발생한 지 사흘 만에 김정은이 직접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국방과 안전 분야에 관한 협의회를 소집한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와 유사한 기구로 보이는데 이러한 형태의 협의회가 북한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은 협의회에서 평양 무인기 침투 사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주권 침범 도발 사건에 대한 정찰 총국장의 종합 분석 보고와 총참모장의 대응 군사행동 계획 보고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보고를 받은 뒤 군사활동 방향과 중대 과업들을 제시하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혀 향후 추가 도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협의회에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강경한 정치 군사적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김여정은 한국 군부가 북한 수도 상공을 침범한 도발 행위의 주범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고 이에 대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대납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금정구와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군, 곡성군 등 4곳의 기초단체장과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오늘 오전 6시부터 시작됐습니다. 투표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되고 당선자 윤곽은 밤늦게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오후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보석 신문을 진행합니다. 김 위원장 측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 등이 보석으로 석방된 점과 구속기한 내 1심이 마무리되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주장할 걸로 전망됩니다.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황 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동의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고 영상 통화를 녹화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밤사이 전국에선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전북 익산 장수 고속도로에선 달리던 화물차가 앞차와 부딪히며 화물차에 실려있던 8톤짜리 적재물이 반대편 차선을 덮치는 사고가 벌어졌는데요. 이 사고로 반대편 도로의 차량 10여 대가 파손됐습니다. 대구 부산 고속도로에선 차량 8대가 연쇄 추돌해 4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안범수 기자입니다. 대형 크레인이 육중한 철제빔을 힘겹게 끌고 갑니다. 오늘 새벽 익산 장수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추돌 사고로 길이 11m, 무게 8톤짜리 적재물이 반대편 차선에 떨어진 겁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적재물로 인해 반대편 차량 10대가 파손됐습니다. 도로 운전으로 추정하는데 이제 조사 중에 있으니까요. 천운이라고 봐야죠. 왜냐하면 그때 마침 지나가는 차가 없어서. 도로 위 널브러져 있는 차량 파편들이 아찔했던 사고 순간을 보여줍니다. 어제 저녁 대구 부산 고속도로 부산 방향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등 차량 8대가 추돌했습니다. 차량 3대가 먼저 부딪혔는데 수습 과정에서 5대가 잇따라 추돌하며 규모가 커졌습니다. 안전운전 때문인 것 같아요. 다른 음주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4명이 다쳤습니다. 앞서 부산 범일동에서는 도로를 달리던 25톤 트레일러 엔진룸에서 불이 나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엔진 일부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이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망친 뺑소니범을 한 시민이 쫓아가 붙잡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시민에게 감사의 뜻으로 포상금까지 수여했었는데요. 그런데 풀려난 뺑소니범이 신고한 시민을 직접 찾아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알아봤더니 주소를 알려준 사람은 어이없게도 다름 아닌 경찰이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시 앞부분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신호를 위반한 제규어 차량에 들이받친 건데 택시 운전기사와 승객 1명이 다쳤습니다. 제규어 차량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사고 직후 차를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제규어 차량 운전자는 사고 현장에서 1.5km가량 떨어진 골목길에서 검거됐는데요. 운전자를 붙잡은 건 당시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었습니다. 가해자가 기증품이랑 챙겨서 이제 도주를 하는 거를 제가 봐가지고 바로 경찰에 연락을 해서 가서 경찰이랑 이제 같이 해가. 그런데 한 달 뒤 신고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뺑소니범이 찾아온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지만 신고자는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들어왔는데 만약에 다른 마음을 먹고 왔으면 저는 좀 생각하기 싫은 상황이. 경찰이 신고자의 정보를 뺑소니범에게 알려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증거를 제시하면서 얘기를 하는 순간 제가 아차 싶더라고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신고자 보호는커녕 뺑소니범 걱정을 먼저 하는 듯한 발언까지 나옵니다. 이분은 뭐 불보듯 뻔해요. 집행유예 맞을 확률이 굉장히 크고요. 뭐 크게 뭐 이분이 뭐 징역 살고 뭐 이 정도는 아닐 거예요.
불안감에 이사까지 고민 중인 신고자는 경찰에게 받은 포상금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좀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오면.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연세대학교가 대입 논술 문제 유출 사태 발생 사흘 만에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어젯밤 늦은 시간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보내는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엄정 조치를 지시하자 적극 대응에 나서는 모습인데, 하지만 학생들 일부는 소송전을 예고하면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밤 늦게 올라온 연세대학교의 사과문입니다. 연세대는 이번 대입 논술 문제 유출 사고와 관련해 혼란과 정신적 고통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게시했습니다. 이어 사법당국에 한 점 의혹 없는 조사와 수사를 의뢰했다며 부당한 이득을 본 자가 있으면 교내외를 막론하고 강력히 처벌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세대가 어제 오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논술 문제를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한 수험생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한 가운데 경찰은 조만간 관련 수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지난 12일 시험이 치러지고 난 뒤부터 수험생들의 불신과 불만이 점점 커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겁니다. 연세대는 온라인 커뮤니티 문제 유출 관련자 일부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부서실에서 1시간 일찍 나오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핸드폰을 원래 걷는다고 돼 있는데 그냥 핸드폰을 가방에 껴서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국무회의 자리에서 책임자를 철저히 문책하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하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대학 측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경위를 파악해 줄 것을 당부했는데 연세대는 자체적으로 5가지 재발 방지책도 내놨습니다. 연세대 측은 시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행위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재시험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학생들 일부가 시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혀 갈등의 불씨는 남았습니다. MBN 뉴스 정혜린입니다. 예전에 방송국으로 사연을 보낼 때 사서함 주소 많이들 이용하셨죠? 이제는 쓰지 않는 주소인데 군부대는 보안을 위해서 여전히 이 사서함 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주소 때문에 택배기사들이 배송에 진땀을 빼는데 장병들은 택배를 못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권용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방 지역 군부대로 택배를 배송하는 양현규 씨는 사서함 주소를 보면 걱정부터 앞섭니다. 내비게이션이 뜨지 않는 우체국 전용 주소라 배송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90% 정도가 이제 사서함 주소로 오고 부대를 저희가 인지하고 있지 않으면은 실제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택배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환불 비용은 택배 기사의 몫입니다. 한 달에 뭐 그래도 한 10만 원 돈? 예, 그 정도는 꾸준히 조금 피해액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송이 어려운 사서함 주소 때문에 엉뚱한 주소가 적힌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이 택배엔 보시는 것처럼 사서함 주소와 함께 일반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주소에 적힌 곳으로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주소에 적힌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군부대가 아닌 농장이 나옵니다. 한 택배사의 경기 포천시 인근 군부대 주소로 주문된 상품의 배송 결과를 분석해보니 4.2%가 미배송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의 8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육군은 보안상의 이유로 사서함 주소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장병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방부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상황을 인지한 국방부는 사서함 주소 대신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권용범입니다. 스타벅스 텀블러 인기가 참 많죠. 이 유명 커피 브랜드의 텀블러를 짝퉁으로 찍어내서 반값에 관공서나 기업의 기념품으로 납품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스타벅스 로고를 정교하게 새긴 짝퉁인데 국내에 13만 개나 팔렸다고 합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납장에 스타벅스 로고가 새겨진 텀블러가 잔뜩 진열돼 있습니다. 레이저를 가동하자 수초 만에 텀블러 표면에 로고가 완성됩니다. 이른바 짝퉁 스타벅스 텀블러를 찍어내는 공장입니다.
지금 보이는 제품은 일당이 찍어낸 가품입니다. 진품과 비교해도 차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감쪽 같은 짝퉁 텀블러는 2021년부터 3년간 국내 관공서와 기업 등에 13만 개나 팔렸습니다. 가격이 절반 수준이어서 선물용 등으로 단체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상표가 없는 텀블러 자재를 수입해 국내에서 조립 판매하는 식으로 통관 검열을 피했지만 개인이 대량의 자재를 수입하는 걸 수상하게 여긴 당국이 수사에 나서면서 덜미가 잡혔습니다. 제품에서 유해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지만 만점가량은 불량품이었습니다. 유통하는 과정에서 걸킴이라든지 찍힘이 있어서 국민 건강이라든지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허 당국은 경기 김포등지에서 9명을 검거해 이 중 5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최근 노벨상 포상금을 전부 기부하겠다는 한강 작가의 사진과 글이 온라인에 확산하고 있는데요. 알고 보니 가짜 뉴스였습니다. 지난 10일 한강 작가의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진 이후 상금 13억 원 전액을 독도 평화를 위해 기부한다는 가짜 뉴스가 퍼졌는데요. 한강 작가는 출판사를 통해 공개한 서면 소감을 제외하고는 노벨상 상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 뉴스가 올라온 SNS 페이지에는 이 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인 누리꾼들의 멋지다는 취지의 반응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최근 유명인을 둘러싼 가짜 뉴스가 SNS에 빠르게 퍼지는 가운데 한강 작가까지 그 피해자가 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 이른바 비계덩어리 삼겹살 논란에 이어 이번에는 비계 보쌈이 등장해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렇게 보쌈 와서 강하게 리뷰 남겼다라는 제목의 글이 공개됐는데요. 포장 배달된 보쌈 고기의 윗부분 몇 점을 먹었더니 그 밑에는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하얀 비계덩어리들이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글쓴이는 그래도 몇 점을 먹었기 때문에 환불은 안 하고 별점 1점을 줬다면서 다시는 해당 식당에 주문하지 않을 것 같다는 리뷰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은 불판당된 용도로 보인다, 꼼수 판매가 아니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싱크홀, 땅꺼짐 현상으로 고속도로가 갈라지면서 운전하던 차량이 틈 사이로 빠질 뻔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인데요. 비사야 지방의 한 고속도로를 달리던 안우아 씨는 갑자기 도로 노면에 금이 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식간에 도로가 쪽쪽 갈라졌지만 침착하게 도로를 빠져나왔다고 하는데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에 길을 돌아보니 도로는 아예 무너져 있었다고 합니다. 현지 당국은 최근 내린 폭우가 싱크홀의 원인이 됐을 걸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자신이 여러 선거 과정에 개입했었다며 잇따른 폭로로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명태균 씨가 이번엔 김건희 여사와 나눈 대화라며 카카오톡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했습니다. 여기엔 철없는 오빠, 용서해달라 같은 표현들이 들어있었는데 이 만약 사실이라면 큰 파장이 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최돈희 기자가 공개된 대화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른바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 내용이라며 공개한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명 씨가 보낸 메시지에 대해 김 여사가 무슨 의미냐며 묻자 명 씨는 준석이를 만나면 답이 나온다고 답합니다. 명 씨가 언급한 준석이는 이준석 의원으로 추정되는데 구체적인 시기는 알 수 없습니다. 본인 대화창엔 노란색 창이 뜨는 카톡 특성을 고려할 때 명 씨는 대화가 아닌 사진 캡처나 기사 링크 등을 보냈을 걸로 보입니다. 이어 김 여사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무식하면 원래 그렇다며 오빠의 잘못을 명 씨에게 사과합니다. 또 식견이 탁월하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이라며 명 씨를 추켜 세우기도 합니다. 명 씨는 카톡 메시지 공개 배경에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최고위원 때문에 보수가 망한다고도 했는데 이 같은 폭로가 정치권에 미칠 파장을 염두한 걸로 보입니다. 공개 직후 김 최고위원은
오히려 명 씨가 전화를 걸어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명 씨의 폭로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앞서 제기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해 명 씨는 홍준표 대구시장 캠프를 지목한 바 있습니다. 홍 시장은 대구시청 공무원과 관련 있는 걸로 확인했지만 자발적 행동으로 당시 캠프와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실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논란에 대응을 자제해 왔었는데요. 하지만 앞서 보신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공개되자 이번엔 1시간 만에 곧바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여기서 나온 오빠란 표현이 대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친오빠를 이야기한 것이다 설명했는데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들어오기 전에 나눈 사적인 대화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서 이기종 기자입니다. 명태균 씨가 공개한 메시지에서 김건희 여사는 오빠라는 표현을 2번 사용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명태균 씨의 SNS를 언급하며 입당 전부터 당선 때까지 내내 철없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오빠라는 표현을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해 깎아내린 겁니다. 대통령실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메시지에 등장한 오빠는 윤 대통령이 아닌 김 여사의 친오빠로 당시 문자는 입당 전 사적으로 나눈 대화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명 씨가 대통령 부부와 매일 6개월간 스피커폰으로 통화했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김 여사는 대통령을 지칭할 때 오빠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명 씨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밝혀왔지만 이번엔 명 씨의 SNS가 공개된 지 1시간도 되지 않아 직접 해명했습니다. 메시지의 파장을 우려한 걸로 보입니다. 야당은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를 지칭했다면 사태가 더 복잡해지는 거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아무 공적 지위도 없는 대통령 부인의 오빠가 왜 당대표 이준석을 만나는 일에 관여하고 무슨 말을 떠들어. 여권 일각에서도 납득할 만한 해명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 친한계 의원은 대통령실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걸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명태균 씨와 관련된 논란은 어제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야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명태균 씨가 서울시장 선거에 개입했었냐 추궁했고 오세훈 시장은 이미 명예훼손으로 고소장까지 써놨다며 해당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는데요. 한 야당 의원이 오세훈 시장을 향해 깐족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때 국감이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서영 기자입니다. 서울시 국정감사는 지난 2021년 명태균 씨가 서울시장 재보궐 때 개입했는지로 시작부터 불이 붙었습니다. 시장님 살려달라고 울었다라고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허무맹랑한 소리죠. 네. 오세훈 서울시장은 명 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도 써놨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신 있으면은 뭐든지 다 폭로하라고 하십시오. 야당 의원과 오 시장이 서로 답변과 질의 태도가 좋지 않다고 지적하며 고성도 오갔습니다. 우리가 서울시장 이야기 들으러 왔죠. 잔소리 들으러 의원님 왔어요. 표현이 좀 과하시네요.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이 오 시장에게 깐족된다는 표현을 사용했고 국감은 한때 파행되기도 했습니다. 깐죽깐죽이 뭡니까? 잠깐만요. 더 이상 회의 진행. 야당은 또 내년 운항을 앞둔 한강버스에 대해 2달 만에 용역업체를 정하며 졸속 추진한다고 질타했고 서울시는 선박 운항이라는 특수성에 맞게 신속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이서영입니다. 한편 어제 국회 국정감사장엔 인기그룹 뉴진스 멤버 한이가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한이는 하이브 측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며 국감장에서 눈물을 흘렸는데요. 그동안 겪은 피해를 증언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함께 출석한 소속사 대표는 서로의 주장에 엇갈리고 있다며 한이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베트남계 호주인인 그룹 뉴진스의 멤버 한이가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의혹을 증언하기 위해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다른 그룹의 매니저가 못 본 척 무시해라 한 걸 들었다고 폭로했던 한이는 모기업인 하이브가 뉴진스를 싫어한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건만 아니었고 이제
데뷔 초반부터 되게 어떤 높은 분이 많이 맞으셨어요. 맞으셨을 때마다 저희 인사를 한 번도 안 받으셨고. 한이는 따돌림 사건 당시의 CCTV 영상이 8초만 남았다며 원본 삭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는데 소속사인 어도어 대표는 안타깝게도 영상은 보관 기간이 만료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할 수 있는 선에서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는 소속사 대표에게 그렇지 않다고 강조한 한이. 죄송한데 최선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충분히 더 하실 것도 더 있었고. 모두가 다 같은 인간인데 괴롭힘과 따돌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존경하면 적어도 직장 내 괴롭힘과 따돌림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고요. 다른 선배님들이 같은 동기분들이든 후배들이든 연습생들은 이런 걱정을 안 했었으면 좋겠고. 한이의 절절한 호소에도 아이돌 등 연예인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재벌 3세인 빙글의 김동완 사장이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폭행한 사실, 저희 MBN이 2달 전 단독 보도해 드렸는데요. 어제 첫 재판에 출석한 김동완 사장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박혜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 안경과 마스크를 쓴 빙글의 김동완 사장이 법정에서 빠져나옵니다.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도 묵묵부답입니다. 폭행 혐의 인정하십니까? 당시 술 얼마나 마셨습니까?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상의를 벗고 경비원과 말다툼을 벌이던 김 사장은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말에 화가 나 팔을 수차례 내리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로 이동하면서 탑승시키려던 다른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았습니다. 김 사장 측은 만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 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많이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고 검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김 사장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 만큼 다음 달 7일 선고를 내릴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기적의 다이어트 약으로 불리며 일론 머스크 같은 해외 유명인들도 사용한 걸로 알려진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벌써부터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효과만큼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용수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체중 감량 비법이 뭔가요? 금식, 그리고 위고비.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다이어트 비법으로 알려진 비만 치료제 위고비가 국내 상륙했습니다. 출고가는 사회 기준 37만 원인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소비자 가격은 70만 원 전후로 예상됩니다. 우선 병원과 약국 대상으로 주문받기 시작했는데 여러 병원이 이미 사전 예약을 접수 중인 상황입니다. 출시가 결정되기 전부터 한 1년 전부터 문의가 있었습니다. 수량의 제한도 있어서 그것 때문에 병원들마다 지금 위고비 구하기 거의 전쟁입니다. 위고비는 식사 후 분비되는 특정 호르몬과 비슷한 물질로 배가 부른 것처럼 느끼게 해 식욕 억제와 체중 감량을 유도합니다. 위고비는 임상시험에서 평균 14.9%의 체중 감량 효과를 보였습니다. 기존 치료제인 삭센다와 비교하면 거의 2배 수준입니다. 특히 매일 주사해야 하는 삭센다와 달리 주 1회 투여라 부담이 적습니다. 하지만 메스꺼움과 구토 등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체질량 지수 BMI 30 이상 또는 27 이상이면서 고혈압, 당뇨 등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환자만 처방 가능합니다. 미용 목적으로 만든 약이 아닙니다. 단순히 정상 체중이거나 과체중인 사람들이 미용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절대 권고드리지 않고요. 식약처는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만큼 불법 유통과 과대 광고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식 가격이 5만 원대까지 떨어지며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주식 사야 하나 고민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
미국 엔비디아와 대만 TSMC 주가는 연일 고점을 경신하고 미국 주가 지수도 치솟고 있지만 우리 주식시장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 주식시장은 하락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김태영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지나치게 떨어졌다. 가장 믿음 가는 종목이라 우선주를 200주가량 샀다는 주식 커뮤니티 글입니다. 이렇게 지금이 바닥이라고 보고 저가 매수에 나서는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한 5만 원대 이하로는 안 내려가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6만 원대로 갖고 있는데 가격이 본전으로 오기도 했고 좀 저점인 것 같아서 추가 매수를 고려 중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이달 초 5만 원대까지 떨어지자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신용 융자 잔고는 일주일 만에 약 8,700억 원에서 9,900억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조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AI에 들어가는 고대역폭 메모리 납품이 지연되고 있고 중국 반도체 업계의 저가 공세로 실적 개선이 어렵다는 비관적 전망 때문입니다. 동력 자체를 조금 잃은 부분들이 있고 엔비디아 납품 문제 자체가 상당히 좀 지연이 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주가가 좀 반등하기는 좀 쉽지 않은 어느 정도 좀 바닥은 다지긴 하는데 이게 뭐 반등 자체는 저는 이렇게 의미 있는 큰 반등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국내 주식시장의 수급도 좋지 않습니다. 외국인 순매도가 역대 최장 25일 연속 이뤄지고 있고 미국 주식을 거래한 사람이 710만 명에 달할 정도로 투자금이 미국 시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4만 3천 선을 처음 돌파할 정도로 불장이지만 코스피 지수는 거꾸로 지난해 마지막 거래일보다 더 떨어진 상황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밸류업 프로그램도 흐지부지 힘을 잃으면서 삼성전자와 한국 증시의 표류가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MBN 뉴스 김평우입니다. 우리나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또 인상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코픽스는 8월 달보다 0.04%포인트 높아졌는데 지난 6월부터 계속 하락하다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오늘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분양 가격이 평당 4,424만 원을 넘기면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9월 말 기준 서울 아파트의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338만 원을 넘겼는데요. 전월보다 2.61%, 작년과 비교하면 무려 38%나 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자재 값과 인건비 같은 공사비가 오르면서 아파트 분양가가 크게 상승했다는 분석입니다. 내년 2월부터 시작하는 배터리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이번 달부터 시범 사업을 진행합니다. 배터리 인증제는 정부가 배터리가 안전한지 직접 시험하고 인증하는 제도인데요. 열 충격과 과열 방지 같은 12개 항목이 평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시범 사업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나이지리아 남서부에는 유독 쌍둥이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매년 쌍둥이 축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기도 쌍둥이, 저기도 쌍둥이. 어른부터 아이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쌍둥이들이 많습니다. 나이지리아의 남서부 도시 이그보오라에서는 매년 쌍둥이를 위한 축제가 열립니다. 올해 축제 역시 예년처럼 웃음과 음악이 가득했고 닷새간의 행사 기간 쌍둥이들은 끈끈한 유대와 우정을 확인했습니다. 이그보오라 종족 대다수 가족에는 쌍둥이 구성원이 꼭 있다는데요. 유독 높은 쌍둥이 출생률에 대해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유전적 특징 때문이라는 점 외에는 아직 추론의 영역이라네요. 여기 사람들이 모닥불 앞에 모여 조상에게 기리는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 전통적인 의식을 치르고 있는 거라는데요. 베네수엘라로 가보시죠. 한밤중 웃옷을 벗은 수백 명의 남성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주변을 돕니다. 불 위를 걷기도 하고 불붙은 나뭇가지로 몸을 때리기도 하는데요.
강 위의 사람들은 연기를 흡입하는데 이를 통해 죽은 자의 영혼을 맞이하는 겁니다. 모든 절차는 베네수엘라 원주민 조상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의식이라는데요. 많은 비가 내리게 해 비옥한 땅을 달라는 염원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식은 베네수엘라 정부로부터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기도 했다네요.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 호박이 있습니다. 커다란 수레에 실려 나오는 호박의 무게, 그리고 이 정체는 무엇일까요? 영상 함께 보시죠. 거대한 호박이 저울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무게는 무려 2,471파운드, 1톤이 훌쩍 넘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거대 호박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호박이 올해 행사에서 가장 무거운 호박으로 뽑혔는데요. 미네소타주의 한 원예 교사가 출품했는데 올해까지 4년 연속 우승 호박을 키워낸 거라고요. 이제 이 호박은 해체돼 헬로윈 행사에 사용될 예정이라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삼성이 다시 한번 LG를 잡아냈습니다. 이제 삼성은 대망의 한국 시리즈 진출까지 단 1승만을 남겨놓게 됐는데요. 홈런만 5개를 때려낸 타선의 대폭발과 함께 에이스 원태인의 호투가 빛났습니다. 신영빈 기자입니다. 비로 하루 연기돼 열린 플레이오프 2차전. 경기장을 가득 메운 홈팬들의 기다림에 보답하듯 삼성 타선은 화끈하게 불을 뿜었습니다. 1대1로 동점이던 2회, 히어로 김영웅이 솔로 홈런으로 포문을 열더니 김원곤과 디아즈가 모두 연타석 홈런을 터뜨리기까지. 세 선수가 홈런만 5방을 쏘아 올리는 화력수로 LG 마운드를 초토화했습니다. 타선의 화끈한 득점 지원에 삼성의 선발로 나선 푸른티의 에이스 원태인도 화답했습니다. 6과 3분의 2이닝 1실점, 퀄리티 스타트 피칭으로 LG 타선을 꽁꽁 묶으며 팀 승리를 설통같이 지켰습니다. 기세를 타며 대구에서 2연승을 기록한 삼성은 9년 만의 한국 시리즈 진출까지 1승만을 남겨뒀습니다. 다만 절정의 타격감을 보여주던 주장 구자욱이 도루 과정에서 왼쪽 무릎 인대를 다치며 남은 플레이오프 출전이 불투명해지는 악재를 만났습니다. 저희 선수들 다 의기투합해서 코리안 시리즈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까 빨리 회복해서 이제 한국 시리즈에서 다시 같이 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준 플레이오프에서 KT와 5차전까지 가는 혈투를 치렀던 LG는 비로 하루 휴식을 취하며 분위기 반전을 노렸지만 플레이오프 2차전까지 내주며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삼성이 파죽지세로 3연승을 거두며 기아가 기다리는 한국 시리즈 무대로 향할 것이냐, LG가 개혁전을 향한 반격의 서막을 열 것이냐. 두 팀의 운명이 갈릴 3차전은 내일 오후 잠실에서 열립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의 일교차가 더 크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15도 안팎으로 어제 아침보다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4도, 순창 26도, 밀양은 2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입고 벗기 쉬운 겉옷 챙기셔서 체온 조절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출근길 짙은 안개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내륙 곳곳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낀 곳이 많고요. 특히 경북 성주는 가시거리가 70m까지 좁혀지면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듭니다. 앞차와의 간격을 넉넉히 두고 천천히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걷히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오후까지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과 울진 14.6도, 대구는 16.5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4도, 대전 25도, 광주 26도, 부산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 일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